반갑습니다. 네, 여자입단 김지윤입니다. 오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엄청 떨리네요. 아니야. 3월 4월 4일을 가서 제 이름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자 6단 김지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평화교당 옆에 있는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와의 인연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원전회라는 원불교 동아리 가입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고등학교 동창이 자기 따라서 같이 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 원불교 동아리였습니다. 원불교가 뭔지도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들어갔는데 그 첫 법회 때 예전에 그 효자교당에 계셨던 윤타원 강명진 교무님 설법을 들었는데요. 처음 듣는 이제 첫 법회 원불교 일원상 앞에서 하는 첫 법회하고 첫 설법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불교라기보다는 이제 원전의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그때 이제 저보다 3년 선배님이 교당을 현장에 있는 대학 법당에서 법회만 보지 말고 교당을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때 오게 된 게 동전주 교당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했던 그 선배님은 지금 이리교당에 다니고 있고요. 저를 동전주교당을 끌어놓고는 가버리셨어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법회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 어렸을 적 기억 속에 원불교가 없진 않았더라고요. 첫 번째 기억으로는 이 근처였는데요. 저하고 잘 놀아주던 대학생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 집에를 가면 이론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에도 이론상이 거실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집에 있었는데도 그냥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 좋은 법을 더 빨리 만났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으면서 그래도 어찌됐던 제 원불교와의 인연이 돌아서 또 이렇게 저와 인연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원불교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제 그때 동전유교당의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또 전북교구 사무국에서도 잠깐 간사로 있었는데요. 사무국에 간사로 있으면서 이제 업무를 보러 1층에 내려가면 원광신협에 가끔 보이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동전주교당의 법회를 늦자마기 오더라고요. 제가 앞에 사회를 보다 보면 그렇게 들어오면 눈이 맞았어요. 그렇게 눈이 맞아서 네, 결혼도 하고 이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불교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교당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불교가 무엇인지 이제 뭐 가끔 설불교에서도 한번 내놔봐라 하는데 저는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불교를 소개를 할 때도 제가 느꼈던 감흥 뭐 그런 것만 설교를 그런 것만 이제 설명을 해주고 했지 원불교는 이것이다 라고 저는 제시를 하지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풀어서 하지는 사실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경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경강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꼭 뭐 여자 입단에서 뭐 단장 중원 중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젊은 너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안 해 하고 도망가려 또 성격도 못 돼가지고 그럼 해야지 뭐 이제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경강 주제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전이 사실은 4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어찌어찌 해서
제 의도는 아니었고 어찌어찌해서 5월대로 밀렸더니 5월 첫 주에 교무님께서 설법을 싹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연구했던 막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정리를 교무님께서 싹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5월 첫 주 법회로 볼 때 마음이 너무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경전의 정의가 뭘까? 경전하면 이제 뭔지 머릿속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해서 정의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전은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유학의 성현들이 지은 글이나 책, 성현의 가르침이나 행실을 적은 글이나 책,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식과 도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들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행실을 제자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기록하여 전해집니다. 그래서 원불교 용어사전에서는 경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전은 첫째, 원불교의 각종 교서로 정전, 대중경, 불조요경, 정산종서, 법어 등이 있고, 둘째, 종교생활의 근본이 되는 성전으로 경은 필욕의 주축이 되는 날실, 전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칙을 적은 책이며, 셋째, 성현의 언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교무님께서 원불교 7대 교서, 지정교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교서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제가 질문 저도 모르는. 네, 교전, 불조요경, 정산종사 법어, 예전, 교사, 교원, 성가입니다. 네, 법어 봉독하실 때 늘 오늘 또 조금 전에 하셨던 원불교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교전에는 정전과 대종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전 공부법으로 자주 봉독하고 정전은 대체로 외워야 한다. 목차부터 원문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이 후대에 전해진다면 원불교의 정전은 원불교의 기본 교리의 강령을 밝힌 것으로 대종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불교 경전을 근본하여 당대에 발행되어서 전해 내려옵니다. 네, 대종사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당대에 발행되어진 불교 경전에 수록되어졌던 내용들이 대종경의 서품과 정전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도 정기 훈련 과목 중 경전은 사리 연구 훈련 과목으로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상시훈련법에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야 할 것이오라 하셨고, 대종경 수행품 2장에는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으로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오,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히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쉽게 공부법을 밝혀주셨는데 왜 어려울까요? 저는 많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번 경강 준비하면서 원불교 입교 후에 정말 오랜 시간 교전을 옆에다 두고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 목표를 하나 연초에 세웠었는데 법문 사경입니다. 이제 컴퓨터로 사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 만덕산 훈련 갔을 때 원장님께서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면 단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경강하러 나와서 교수님들께도 네, 약속을 합니다. 사실 매일 한 줄이라도 쓰라고 하셨는데 많이 챙겨지지를 않아서 하루 그냥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어제도 잠깐 생각하니까 안 했길래 잠자리 누웠다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완주해서 참된 정신으로 생활인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도님들도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전을 소중히 알고 실천하는 생활로 매일매일 진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 일단 백상범입니다. 제가 이 모습으로, 이 상황으로 여기 단상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라고 할까? 그것은 부처와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어디에 가도 있는 것이고 사사물물 부처 아님이 없고, 우리가 끼니를 챙기려고 부엌을 나가면은 가스불도 부처고 도마 칼도 부처고 그릇 모두도 부처고, 이것을 우리에게 편리를 주게 한 것이지만은 잘못 다루면은 큰 화를 불러일으켜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부처님 모시기 말에 대한 것, 이것을 잘못해서 택시기사한테 뒤통수를 한 대 되게 맞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아들이 살기 때문에 서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을 갔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택시를 잘 안 탑니다. 왜냐하면은 버스 요금에 비하면은 4~5배나 비싸니까 돈이 아까워서도 그렇고, 내가 아직 걸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타겠다 하고 항상 버스를 타는데, 그날은 정류장에 갔더니 금방 버스가 지나갔다고 한 30분 기다려야 또 온다고 해서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서 탔습니다. 타서 앉아서 바로 보이는 것이 앞에 미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택시 타면 한참 가다가 가상금이 올라가는데 이 택시는 한 100m도 못 갔어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한참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렸어요. 한참 있으니까 500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또 걸렸어.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한 번 걸리면 500원씩이나 올라가더만 또 걸렸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걸렸어. 그러니까 신호대기도 잘도 걸리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뿔이 난 모양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신호 기둥을 싹 다 뽑아 없애버려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말아야 하는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6,700원이라든가 얼마라 그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제가 생각할 때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런 말 해봤자 돈 100원도 안 깎아주는데 뭔 쓸데기 없는 소리를 했는가 싶어서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데, 기사가 그렇게 아까우시면 버스 타고 오시지 그랬어요. 한 대 맞은 거예요. 그제야 앉아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 20~30분 동안은 저에게 있는 부처는 누구겠어요? 기사님이잖아요. 그 기사님을 처음에 조금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신뢰를 못하고 가는 데마다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주 말도 잘못했고 신호가 기사 맘대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한 대 맞고서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속담도 많이 있고 법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담과 말에 대한 경계를 하시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도 30계문에 6번 일러주셨습니다. 보통급에서 1번, 특신급에서 3번, 상전급에서 2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 2가지를 다 못 지킨 거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것도 잘못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께서 스승님께서 저를 보신다면 뭐라 했을까? 너 같은 쫌생이를 위해서 내가 경계를 했지 않느냐.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그러셨을 것이고 모든 사물을 다 공경해야지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화가 제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기사를 그렇게 쏘삭쏘삭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성질나서 운전이라도 잘못한다면 그 화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전부 제가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